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폐업을 하는 지역 기업들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걱정인데요. 네, 경제 돋보기 오늘은 지역 제조기업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 현황을 보면 2021년 한 해 폐업한 인천 국가산업단지 기업은 모두 102개, 2018년 19개 기업이 폐업한 이후 4년 사이 5.4배 가까이까지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어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자재값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 그래서 원가는 높아졌는데 납품가는 낮아지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내가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접고 싶은데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연명해 가는. 부평에서 한 해 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온 한 기업은 더 버티지 못하고 최근 법정관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금리에 대출도 어렵고 폐업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과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장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들만 걱정인 것은 아닙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경기전망 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경영 환경이 직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 전망한 분기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몇 개나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아마 7, 8개는 문 닫았을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인들은 내가 내일은 더 낫겠지, 더 열심히 해서 또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천에서는 한국 GM까지 올해 11월 부평 2공장 생산 중단을 예고하면서 부품을 납품해온 지역 제조업체들 다수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제조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2, 3년 안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역 제조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5시쯤 부천 상동 호수공원 내 호수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호수 주변에서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휴대전화, 유서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 새벽 4시 30분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딸 등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48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약 1,500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의 신규 확진자는 175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는 282명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7.6%,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5.6%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903명입니다. 이 중 부천의 확진자는 903명, 김포의 확진자는 392명입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5.1%,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5.4%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대다수가 첫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 2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코로나19에 안 걸린 이른바 네버 코비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해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최근에 감염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첫 확진자들이 많은 이유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누적 확진자는 약 1,800만 명인데 감염되었지만 아직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아서 누락된 인원까지 약 30% 정도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2천만 명 이상 많은 국민들이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이 높은 전파력과
또 면역 회피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은 중증화 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지만 감염 예방 효과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4차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은 4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첫 확진자와 재감염 확진자의 증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백신 접종력이나 면역 저하, 그리고 기저질환 여부, 또 연령 등에 따라서 첫 감염이나 또 재감염 증상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2, 3차 이상 접종을 하셨고 또 오미크론 감염, 특히 이제 올 2월 이후에 오미크론 유행 시절에 감염을 경험하신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재감염이 된다고 해도 경미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접종을 맞지 않으셨거나 또 1월 이전에 감염되신 경우에도 이번 오미크론 감염 위험이 높고 증상을 좀 심하게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억제 상태나 또 면역 저하자, 또 기저질환자, 고령층은 재감염 시에 여전히 중증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4차 접종까지 잘 마치시고 또 감염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역 태세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과잉 우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어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처음에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던 유행 초기에는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던 때에 비해서는 현재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또 한 번씩 감염을 앓으시거나 또 우리가 병상을 확보하고 또 치료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현재 치명률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염 시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이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이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력, 또 면역 회피 능력, 치명률 같은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 신종 하위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지만 또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전략, 비대면 어떤 재택 근무라든지 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하면서 감염 전파 위험도는 최소화하는 전략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경인 아라뱃길 김포 마리나 선착장에서 만났는데요. 이날 만남은 광역교통 문제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수도권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 발전에 서로 협력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인 만큼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오는 9월 인천에서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지역화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부천페이의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는 25일 부천페이의 기존 혜택 10% 유지를 위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기관의 정책 발행 사업을 발굴해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천시는 자체 SNS 채널, 골목상권,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저해 요인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매출액 제한 완화, 부정유통 단속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천페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인사제도를 정비합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허승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F팀은 직원 여론을 수렴해 자체 인사 기준을 정비하고 직급별 설문조사와 대면 면접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구대 부평구의회가 최근 임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이 구대 부평기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됐는데요. 네, 부평구의회 올해 중점 추진 사안과 또 여야 의원 협치 방안은 무엇인지 홍순옥 의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8대 후반기에 부평구의 첫 여성 의장이 되고 구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연임하게 되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의장이라는 직책은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원과 의원,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평구는 2024년까지 변화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 의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장을 돌아보고 발로 뛰는 부평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원했지만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4명인 정책 지원관을 내년까지 5명 추가 배치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은 지 오래됐던 의회 청사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하여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사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평 11공바 사업, 캠프마켓 개발 등 제8대에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부평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평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통의 대의를 생각하면 협의할 수 없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평 구민의 중심에 놓고 소통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의회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9대 부평구 의회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등원하셨기에 함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13명이 됩니다. 기존의 정치적 문법을 떠나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소통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와 희망을 향한 4년간의 여정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관심과 성원을 부평구의 의원 모두는 구민 중심에 내실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언제나 처음 의원직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의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동행의 구민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최근 부평 굴포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식재료 납품과 검수 과정, 조리 중 위생관리 등 급식 위생 전반을 점검하고 조리실의 청소와 환기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학교 급식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관리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